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네. 세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네. 와,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표지가 되게 이쁘네요. 그렇죠. AI 네. 템베거 투자. 네. AI로 좀 템베거 지금도 찾을 수 있는 것 템베가 같아요. 지금 나올 수 네.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좀 잠깐 이렇게 네. 읽어봤어요. 네. 숙독을 좀 했는데 괜찮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네. 핵심 종목들도 좀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네네. 분들 빨리 지금 서점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서점엔 안 팔아요 아직. 그러면 어디 온라인으로만 팝니다. 아, 아직. 언제부터 서점에 파나요? 서점은 한 두어 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온라인으로 살 수 네, 있다고 하니까요. 네. 템베거 네. 찾고 싶으신 분들 네. 바로 이제 클릭 하시기 네, 바랍니다. AI 템베거 투자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쁘네요, 책이 네네. 참. 감사합니다. 네. 네, 세 번째 책 잘 네. 팔리시길 네.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망했어요 이번 책은. 왜요? 왜요? 아, 네. 괜찮던데 내용이? 아, 네. 되게 글 이쁘던데요? 안에 이렇게 시장이 디자인도 그렇고. 시장이 아, 네, 지난번 책하고 그 네. 반응이 너무 다르네요. 시장 네. 좀 좋아지겠죠. 네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그렇죠. 먼저 글로벌 반도체 이슈부터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엔비디아 칩 H10이 이제 못 팔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박이 난 업체들이 있어요. 중국의 화웨이, 그리고 이제 캠브리콘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네. 캠브리콘 처음 들어보시죠? 네. 중국의 이제 GPU를 설계하는 회사예요. 아, 네. 그리고 이제 화웨이는 지금 엔비디아 칩에 대항해서 네. 이제 AI 가속기. 어센드 910, 어센드 910B도 있고 C도 있는데 네. 이제 B 두 개를 붙인 게 C예요. 음.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주장은 어센드 910C가 H100에 버금간다. 아, 네, 이런 주장을 주장은? 네, 주장은 어렵습니다. 그쵸. 네네. 하여튼 뭐 어쨌든 반사이익을 보는 건데요. 네. 네, 중국의 이제 반도체 자리화가 속도가 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엔비디아 칩을 못 사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이 이제 반도체 자립이 더 빨라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그 주주들이 너무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동안 이제 일론은 이제 일이나 하지 왜 자꾸 저기 가서 그 트럼프 옆에 붙어서 저러고 있냐. 정치나 하고 있고 네. 말이야. 도지 장관을 하면서 네.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을 해고하면서 네.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그 약간 일론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네. 그죠? 일자리 해고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테슬라 주차돼 있으면 불 지르고 네. 그리고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일론이 미치기 전에 이 차를 샀습니다. 이런 거 네. 막 붙여놓고. 아. 네. 왜냐면 그 뒤로 샀다 그러면 테러 당하니까. 아우, 차주들이 무슨 죄야 정말. 네,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네. 다행히 최근에 이제 일론이 트럼프의 어떤 그 오른팔로 불렸는데 최근 보면 많이 밀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도지에서 이제 좀 이제 비중을 좀 줄이고 이제 점점 테슬라 이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네.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AI 투자에 대한 캐펙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AI 캐펙스 컷이 나오면 이거 정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관세 영향 때문에 좀 빨라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캐펙스 컷이. 네네. 그러니까 일단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닌데 일단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인데 오늘 하이닉스 실적이 엄청 잘 나왔는데도 네.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주가가 시큰둥한 게 영향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AI 캐펙스 컷에 대한 운을 띄웠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오픈 AI하고 결별 때문에 이제 영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아마존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존이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네네.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그 이유는 결국 관세 때문이에요. 이제 관세를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한 대로 다 관세가 부과되면 AI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모든 비용들이 20%가 올라가요. 20%가 올라가고 여기에는 엔비디아 GPU 가격 인상분은 빠진 거예요. 그럼 더 올라가겠죠. 근데 그래도 좀 완화하겠다고 네. 말을 좀 바꾸긴 했는데. 그리고 바꾸면 다시 하겠죠, 네. 투자가. 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은 불확실하니까 네. 그 빅테크 업체들도 AI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이제 관세 영향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뭐 세영하나 이야기대로 만약에 관세를 완화하게 되면 네. 주가는 급등하겠죠. 네,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네. SK 하이닉스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네네. 국내 이슈 또 뭐 있었을까요? 일단 뭐 SK 하이닉스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네.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네. 일단 HBM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감
자신감을 어필했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 HBM 판매량은 전년 대비해서 2배 늘어날 거다. 100% 성장할 거다라고 공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HBM3 지금 메인이잖아요. 요게 2분기에는 8단보다 12단이 더 많아진다. 네. 뭐 요렇게 이야기했고, HBM4에 대해서도 초격차를 이어가겠다. 연내 양산해서 속도를 내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CXL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메모리 업체들이 또 CXL에 대해서 CXL 2.0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또 CXL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CXL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요. 네. CXL은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제대로 된 방향성인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업체들은 엄청 푸시를 하는데 중요한 게 고객들이 채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국내 그 AI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뭐 지금 이재명 후보는 100조 투입하겠다. 네. 한동훈 후보는 200조 투입하겠다. 지금 둘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되든 100조, 200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AI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되면 뭐 누가 제일 수혜를 볼까? 지금 분위기는 그 국내 NPU 업체들 있잖아요. 신경망 반도체. 네. 그러니까 이게 100조, 200조 중에 5%만 잘라서 딱 붙는다 그러면 버블이 나요. 왜냐하면 산업이 작잖아요. 네. 그 NPU 시장이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5조만 투입한다 네. 그래도 이게 뭐 엄청나게 버블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면 기업들이 다 영세한데 여기다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네. 버블이라는 게 지금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주가는 엄청나게 이제 네네. 탄력받을 수 있죠. 그게 옛날에 네.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이 좀 그랬었거든요. 네네. 그때도 막 산업이 요만요만한데 자금이 막 들어가니까 뭐 엄청나게 이제 버블이 일어난 건데, 네. 자, 우리는 버블이 일어나면 안 좋다고 하죠. 네. 네, 물론 안 좋긴 하죠. 단기적으로 네. 뭐 다 안 좋죠. 산업, 그러니까 뭐 그쵸. 또 시장에. 네네.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신산업은 버블을 통해서 자라요. 그 이제 버블이 나고 걷어지잖아요. 네네. 그럼 걷어지면 진짜 찐 알짜기 업체들만 업들만.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IT 거품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의 네이버, 그리고 뭐 다음이죠, 카카오,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네. 아마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AI 쪽에서 이렇게 이 정도의 자금을 만약에 투입한다 그러면 진짜 버블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열심히 해야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ASIC,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생태계 쪽으로 많은 좀 관심을 쓰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엔비디아 GPU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 GPU를 뭐 일단 10만 장을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GPU는 한 5만 장 정도로 낮추고 대신에 NPU를 많이 쓰겠다. 그래서 뭐 실제로 최근에 에이직랜드하고 뭐 이런 회사들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죠. 왜 실제로 호남에다가 AI 시범 도시를 검토한다. 여기 퓨리오사 AI 칩이 들어가고, 퓨리오사 AI 칩은 TSMC 팹에서 생산하는데 네. 그 사이에 디자인 하우스가 에이직랜드니까 네, 이런 그림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에 정말 이슈가 많았어요. 네. 또 중요한 게 트럼프가 이 대중 무역 갈등에 대한 완화 시그널 이제 보낸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뭐 어제 우리 시장 좀 안도 랠리 보였고 미장도 그랬지만 오늘은 조금 말씀하셨다시피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언급하셨는데 중국이 이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정부가 이제 막대하게 투자를 하면서 AI 쪽에서 지금 빠르게 개발이 진전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GPU 대신해서 거기도 NPU 그리고 AC까지 개발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엔비디아 GPU를 못 구하게 되면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체 설계 칩을 많이 쓰려고 할 거고, 그래서 뭐 화웨이 어센드도 쓸만하고, 네. 그리고 캠브리콘이라는 회사 칩도 뭐 사실 엔비디아 칩이 있으면 굳이 이걸 쓸 이유는 그쵸. 없을 텐데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자립하게 되는 거죠. 쓸만한가 봐요, 그래도. 쓸만은 합니다. 네, 쓸만은 한데 네. 그렇게 뭐 효율적이진 않죠. 네. 근데 그 ASIC이 어쨌든 네네. 소프트웨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제재가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그리고 ASIC이라는 게 네. 결국은 주문형 반도체고 네네. 결국 설계잖아요. 설계라는 부분은 결국은 거의 소프트웨어에 가까워요. 그럼 네. 우회적으로 이제 네. 전략 카드로 쓸 수 네.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그 설계를 하려면 네. 설계를 하기 위한 툴들이 필요해요. 네. 예전에는 뭐 자하고 자하고 연필가지고 네. 회로 설계를 했겠죠. 70년대 실제로 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 가지고 다 자동화로 그쵸, 설계를 그쵸. 하거든요. 그게 EDA 툴이라는 거예요. 그게 EDA. 네, 그래서 시놉시스, 케이던스 같은 회사들이 음. 전 세계 거의 70%를 장악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첨단 공정은 또 못 팔게 했어요. 네. 바이든 때 이미 이제 못 팔게 했고, 그리고 이제 칩을 설계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할 것 같잖아요. 네. 안 그래요. 그러면요? 예전에 잘 설계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아. 그게 IP라는 것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IP를 파는 회사가 ARM이에요. ARM이 이제 ARM. CPU나 GPU 같은 이제 그 IP를 파는 거고, 네. 그리고 IP만 파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세서 하나를 설계한다 그러면 여기에 막 한 500개, 1000개 정도의 IP가 필요해요. 그럼 그걸 다 직접 할 수 없잖아요. 네. 시간 오래 걸리니까. 네. 그래서 진짜 설계, 자기네들 직접 설계하는 거는 핵심 알고리즘 한
10에서 15% 설계하고 네. 나머지 IP 다 사와요. 국내에도 그런 IP 기업들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칩셋 미디어 네. 그리고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이런 회사들이 IP를 파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한 것들도 그 중국에 이제 제재를 했잖아요, 네.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 어떻게 했어요? 자력갱생해야겠죠. 그래서 중국의 EDA 툴 업체들도 뭐 허접하지만 네. 좀 쓸만한 회사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IP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중국의 설계 생태계가 네. 결국 사람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이 엄청나게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창업을 많이 했죠. 어우. 그래서 사실 중국이 설계를 잘해요. 네, 설계 잘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탈 엔비디아 하려고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얼마나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네. ASIC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우리가 ASIC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키워 나가야 될 만한 타이밍일까요, 지금이? 그렇게 보죠. 예, 일단 그 AI라는 게 그동안에는 컴퓨팅 파워의 수요가 데이터 학습 쪽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전 학습, 프리트레인드 쪽에 많이 이제 사용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인퍼런스라는 추론 쪽, 서비스 쪽으로 이제 많이 이게 오고 있고 여기서는 좀 이제 코스트를 낮추고 좀 더 최적화하려는 니즈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빅테크 업체 중에 제일 ASIC을 그래도 열심히 하는 회사는 네. 구글이에요. 구글이 이제 TPU라는 텐서 프로세스 유닛이라는 TPU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아 100이라는 것들을 재작년에 이제 개발 착수했고 네. 그리고 이제 메타도 자기네들 아르테미스라는 칩 착수했고 그리고 이제 틱톡의 운영사 바이트댄스도 이제 직접 이제 설계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칩이 나와서 제대로 적용해서 쓰고 있는 회사는 네. 지금 구글 TPU 그리고 아마존이 이제 트레이니움, 인퍼런시아 같은 칩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 사실 지금 엔비디아 칩하고 비교하면 네. 성능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떨어지는데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비디아 칩을 원활하게 못 구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쪽으로 많이 쓰려고 하고 최근에는 구글 TPU가 차세대 칩은 굉장히 쓸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국내에서는 비상장 업체인 이제 퓨리오사 AI가 네네. 대표 요즘 유명하니까 퓨리오사 AI라는 회사 있고 그리고 리벨리온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리벨리온도 꽤 좋은.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사실 그 두 회사가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칩을 설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NPU 쪽에서 네. 지금 어떤 나라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일단 미국이죠. 네, 미국이 ASIC은요? ASIC이라는 거는 네. 주문형 반도체. 우리 그 GPU, CPU 이런 것들은 범용 반도체잖아요. 이런 거는 ASSP라고 해요. 네. 그래서 ASSP는 그냥 범용, 기성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되고요. 옷으로 기성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SIC은 맞춤형 재단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도 맞춤형, 그 회사에 맞게 설계해 주는 걸 ASIC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 메모리 반도체 있잖아요. DRAM, 낸드 플래시, 그리고 CPU, GPU 같은 것들은 ASSP라고 해서 네. 범용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ASIC이라는 건 주문형 반도체고 네네. ASIC의 한 종류가 NPU예요. 네. ASIC에는 NPU도 있고 여러 가지 칩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NPU. AI 쪽에 쓰이는 NPU가 ASIC의 일종입니다. 그럼 ASIC 자체도 이제 네. 미국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일 잘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ASIC을 그 빅테크들이 설계를 하지만 네. 핵심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요거를 그 설계 쪽에 외주를 누가 주냐면 브로드컴만 줘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그쪽 매출이 네네. 연간 막 200억 달러씩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을 좀 집중해봐야 되나요? 그렇죠. 브로드컴이 이제 ASIC 때문에 이미 많이 올랐고 네.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하고 규모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꽤 나름 특화돼서 열심히 하는 회사가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있고 중국에도 ASIC 하는 그러니까 화웨이 칩도 ASIC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뭐 ASIC에 가깝죠. 네. 브로드컴이나 마벨도 저희가 작년부터 좀 언급했던 기업들이긴 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국내 NPU 기업들은 네. 말씀하신 퓨리오사나 리벨리온이 있잖아요. 네네. 뭐 딥엑스도 있던데 네네. 그 정도로 좀 추려볼 수 있을까요? 다른 네, 기업들 뭐, 또 있나요? 뭐 그 정도가 제일 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피온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는 리벨리온하고 합병을 해서 지금은 이제 리벨리온하고 네네. 퓨리오사 AI가 그래도 AI 개발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제일 그래도 쓸만한 칩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네. 딥엑스도 꽤 괜찮아요. 딥엑스도 괜찮은데 여기는 약간 처음에는 지금 보면 설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파운드리를 어디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아. 그래서 사실 리벨리온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네. 퓨리오사 AI는 설계를 여기서 해서 TSMC 팹을 썼어요. 네. 그래서 칩이 잘 나오죠. 아, 근데 리벨리온은 설계를 해서 누구한테 맡길게요? 누구한테 맡겨요? 삼성 파운드리한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 잘할 네. 줄 알고 같이 한 거죠. 잘할 줄 알고. 네. 그래서 이제 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딥엑스는 네. 원래는 삼성 파운드리를 썼어요. 그런데 작년에 바꿨어요? TSMC 갈아탔어요. 그러니까 근데 리벨리온은 갈아탈 네. 수 없는 입장인가요? 아직은 갈아탄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있네요. 뭐 일단 이게 네. 반도체 첨단 공정에서
같이 개발한다라는 게 이게 수백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반도체 웨이프 한번 굽는데 이게 수백억이 들어가요. 음. 뭐 많게는 1,000억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던 거를 다 폐기하고 네. 옆에 가는 거는 그 벤처기업 입장에서 이게 네. 쉬운 판단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기술력만 딱 놓고 보면은 어떤 기업이 가장 앞서는지 필요성인 거예요, 아무래도?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래요? 네, 일단은 이거를 이 개발을 한 거지 네. 이게 양산해서 어디에 적용된지 아직 없잖아요. 개발 상황만 봐도 모르나요? 어디가 제일 앞서는지 그런 거. 그 지금은 이제 뭐 퓨리오사 AI하고 아. 리벨리온이 거의 네네. 뭐 같이 잘한다. 왜냐면 일단 이 회사들의 칩을 가지고 네. 그 기존의 그 AI 모델들이 있잖아요. 이걸 포팅해서 돌려보면 대충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전성비나 이런 부분들 비슷해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네. 뭐 어떤 회사는 아. 퍼포먼스가 좀 더 좋고 어떤 네. 회사는 전성비가 좀 더 좋고 그리고 그게 또 모델마다 또 달라요. 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양산도 보면은 이제 TSMC한테 맡긴 쪽이 지금으로 좀 보면 낫지 TSMC한테 맡긴 게 좀 네. 좋은 거고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NPU라는 게 이게 추론이라는 서비스하고의 트렌드하고 좀 비슷한데 추론이라는 게 우리가 작년 상반기 그리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추론이라는 건 답변을 빨리 뽑아내는 게 추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네네. 그 사전 학습한 거 가지고. 네. 자, 그래서 그쪽에 맞게 라이트한 칩들을 많이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오픈 AI가 O1이라는 고도화된 추론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했고 그리고 O3까지 나왔고 딥시크도 R1이라는 추론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추론의 고도화라는 게 그때부터 포스트 트레이닝, 그전에는 프리 트레이닝, 그러니까 네. 사전 학습만 이야기했었는데 그다음에 사후 학습, 그리고 리즈닝 이런 쪽으로 이제 점점 더 추론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추론용 칩 자체도 굉장히 이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퍼포먼스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트렌드가 보면 요즘에 그 NPU에도 HBM을 대부분 채택하는 네. 흐름이거든요. 따라오고 있죠. 네. 잘 듣고 있는 네, 잘 되고 있죠. 경청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이제는 NPU에도 어드밴스드 패키징 같은 이제 코어스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TSMC 쪽에 줄을 서는 업체들이 네. 조금 이제 유리한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러면은 지금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 NPU 기업들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버린 AI 개발 지금 트렌드들이 막 일고 네. 있어요. 보면 일본도 일본형 스타게이트 하겠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국형 스타게이트 한다고 네. 그러죠. 그리고 인도도 지금 AI 시대에 자기들이 뒤처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거기에 그러면 데이터 센터 엄청 짓거든요. 네. 그리고 유럽이 완전 스탠스를 바꿨어요. 어떡해요? 트럼프 들어서. 그 전까지는 AI는 위험하니까 네. 뭐 핵개발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네, 된다. 네. 막 그러니까 개발 업체들이 개발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네, 뭐 조금만 하면 너 뭐 이거 안전한지 검증해봐. 이러면 이제 개발 못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들어오니까 네, 뒤늦게. 트럼프가 뭐 AI의 금기가 어딨어. 네. 뭐 이거는 무기에도 쓰고 다 쓰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만 뒤처지잖아요. 헐레벌떡. 네, 그래서 하고 있네요. 올해 들어서 유럽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그 AI 그 어떤 서밋 행사를 했어요. 거기서 완전 유럽이 스탠스를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프랑스 그 AI 업체가 네. 미스트랄 AI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유럽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쪽으로 거의 다 몰아주고 있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엔비디아 칩으로 이게 다 수급이 되겠어요? 안 지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엔비디아 칩을 하면 또 미국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NPU를 쓰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NPU 중에 네. 아직까지 뭐 국내 기업이 여기서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그 정도만 되면 일부라도 들어가도 이거는 엄청난 큰 시장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죠. 적어도 이제 국내 시장만 해도 진짜 이 100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네. 기회가 있죠. 네. 그럼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의 고객사는 아직은 없나요? 일단 필요사 AI는 네. 그 글로벌 빅테크 업체하고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아직 있고 협상을 진행. 네, 협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사실 필요사 AI가 메타가 1조 2천억에 인수하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인수하려고 하다가 이제 어떤 국회에서 약간 그걸 약간 일단 저지하고 예, 조금. 제동을 걸고 네. 투자를 펀딩을 시켜준 건데 뭐 펀딩하는데 도움을 준 거죠. 뭐 네. 그러니까 이제 기술력이 없으면 뭐 빅테크가 그런 돈을 베팅할 이유는 없겠죠. 네. 그래서 국내 NPU 업체들의 실력은 있다고 봐야 돼요. 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양산까지 이른 그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이제 검증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NPU 기업이 성장하면은 국내 반도체 산업도 당연히 같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겠죠? 파운드리 시장이 엄청 커지죠. 파운드리 시장이. 그런데 이제 누구죠? 예, 동네 바보형이 잘 못해가지고. 예, 우리 이제 정말 이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네. 이것도 못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정말 네.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만 네. 잘하면 됩니다. 본인만 잘하면 진짜 기회가 있다. 그리고 TSMC가 다 이걸 감당을 못해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 10나노 미만의 선단 공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TSMC 아니면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잖아요. 뭐 그냥, 인텔은 사실 약간 지금 그러기 상태고. 네. 그러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해야죠. 네. 근데 낙수 효과라도 어쨌든 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밸류 체인이 네.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럼 NPU 기업이 성장하면서 네. 같이 봐야 될 관련주로 일단 국내 이제 디자인 네. 솔루션 파트너스. 음. 그러니까 이제 NPU 업체들이 설계를 하면 네. 이 설계를 디자인 레이아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레이아웃 해서 파운드리에다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뭐 국내 가온칩스라든지 네. AD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코아시아, 뭐 알파홀딩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보는 거고요. DSP 기업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유일의 VCA 있잖아요. TSMC 쪽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를 하는 회사가 에이지글랜드가 있죠. 에이지글랜드. 그리고 IP 파는 회사가 이제 칩셋 미디어, 뭐 오픈 에지 테크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외주 쪽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왜냐면 시스템 반도체는 다 분업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후공정만 전문으로 하는 오삿 업체들도 많죠. 네. 거기서 보면 이제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뭐 두산 테스나 이런 회사들도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네. 이제는 GPU나 HBM보다는 NPU 이런 A식 쪽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이 대선 모드에서는 오히려 HBM보다는 네. NPU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대선 모드에서. 네. 왜냐하면 지금은 정책 모멘텀이 시장에 네.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주셨던 그 기업들, 네. 그게 다 관련주, A식 다 관련주로. 관련주입니다. 토픽을 그럼- 뽑아드려요? 네. 그럼 좋죠. 토픽 어떤 건가요? 토픽은 DSP 쪽에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 선단 공정 쪽에 그래도 제일 잘하는 회사가 가온칩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하는 프로젝트들을 쭉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몇 나노까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냐. 뭐 보면 가온칩스가 그래도 선단 공정 2나노 지금 턴키까지 수주를 받았거든요. 네네. 일본의 프리퍼드 네트워크스라는 회사 걸. 턴키 수주를 받았다라는 건 이미 실력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그 MOU를 맺고 이런 회사들 보면 도요타라든지 뭐 이런 큰 회사들하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좀 주목할 만하고. 그리고 이제 뭐 TSMC 쪽으로 하는 그러니까 TSMC 팹을 쓰는 회사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국내 설계 업체 중에. 그러면 이제 결국 VCA 업체인 에이지글랜드. 그리고 작년에 에이지글랜드가 국내 DSP 중에서는 거의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딜을 받기도 했는데 그게 네. SK 하이닉스 향 CXL 컨트롤러 수주거든요. 그게 네. 거의 2,300억 규모였거든요. 그러니까 큰 규모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실력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IP 쪽에서는 이제 칩셋 미디어 네. 뭐 그런 회사들 볼만하고. 그리고 이제 팹리스 중에서 3단 공정 그래도 5나노 이하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웨이프 하나 굽는데 수백억이 네.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무나 못 하겠죠. 그러면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뭐 경험이 있는 회사가 이제 팹리스 쪽에서는 텔레칩스라는 회사가 차량 반도체 쪽 AP인데 그래도 선단 공정 쪽에 레퍼런스가 있다. 네. 뭐 그 정도 관심. 그리고 이제 오삿 업체 중에서는 이제 하나 마이크론, 네. 두산 테스나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토픽까지 꼽아주셨어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하이닉스의 실적 나왔죠. 사상 최대 영업이익 7조 원 돌파. 삼성전자 영업이익도 넘어섰다. 네.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이 관세 리스크가 좀 본격화가 되면 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조금 낮춰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이제 성구매를 많이 했을 거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만약에 관세가 생각한 것보다 확 낮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막 땡기려고 하겠죠. 그러면 3분기, 4분기 거 수요를 막 땡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가 안 좋아질 거예요? 이거는 또 예단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90일 유예하고 반도체 관세를 또 60일 유예할게. 그러면 네. 어떻게 돼요? 2분기 안에 사야 되잖아. 네네. 또 선수가 몰릴 수 있죠. 이게 말이 휙휙 바뀌니까. 휙휙 바뀌니까 굳이 이걸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예측해서 2분기가 좋을 거야, 나쁠 네. 거야. 지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 지금 그런 시장도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예측하지 말고 대응을 하자.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네네. 댓글창에다가 많이 네, 남겨주시면 악플 달지 말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선풀 많아요? 선풀은 뭐 화이팅입니다. 많죠. 뭐 감사합니다. 이런 네. 분들이고. 네. 악플은 이만큼 있어요. 네. 뭐 근데 그것도 남기지 마라. 악플 바로바로 좀 지워주세요. 삭제 please. 네. 네, 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좀 글로벌 이슈와 함께 한국장에서 좀 핫한 A식 이슈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대응이 지금은 중요한 만큼 저희랑 매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투자 인사이트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이템과 매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